고등학생들이 뭐 잘해봤자 샤우트아웃 디미페이 이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이나 UX UI 디자인이나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워서 뭐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한국 교과 과정을 따르기보다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실무를 좀 빨리 익히는 그런 학교 거기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디미페이라고 해서 디미고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내에 매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페이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런 앱이랑 결제 시스템이랑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랑 또 이게 더 확대가 돼서 그 매점을 관리하는 매점 그런 재고 관리나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운영 솔루션까지 이제 다 만든 거야. 그게 뭐 처음에는 그냥 페이만 해결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매점 운영 솔루션까지 된 거지. 근데 이름은 그냥 디미페이로 일단 유지가 됐대. 원래는 거기가 내가 뭐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정확히 보통 매점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금 결제밖에 안 됐대. 그걸 만든 어떤 스토리를 좀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현금을 쓰는 것도 불편한데 일단 맨날 줄 서 있고 현금 쓰는 것도 불편하고 10,000원 들고 가서 700원짜리 사면은 막 한참 막 이거 거스름돈 해주고 그래서 줄 서 있고 막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위에 계신 분한테 혹시 카드 결제 좀 도입해 줄 수 없냐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도용당했을 때 그런 뭐 이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카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나 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다가 뭐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도 만들고 이해관계자들이랑 소통을 해서 그러니까 그 학교의 분들 플러스 그 매점이 아마 외부 업체랑 뭐 이렇게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다 그 이해관계자들이랑 소통을 하고 또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대. 뭐 카드가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고 또 심지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좀 있나 봐. 근데 외국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드 발급이라든지 막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고 뭐 폰은 있지만 그 스마트폰이 아닌 그런 케이스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가져다 썼는데 그중에서 네이버에서 만든 뭐 페이스 사인이라고 아마 네이버 사옥에서 임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그 얼굴 인증하는 그런 마스크 끼고도 얼굴 인증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네이버에서만 쓰던 거였는데 또 네이버에 연락해가지고 그 API 좀 쓰게 해달라 해서 그런 것도 붙이고 뭐 막 토스에도 연락하고 카카오페이도 연락해보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매점에서 쓰기 완전 좋은 그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그 만드는 과정을 쭉 다 읽어봤어. 너무 뭐 기특하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기특한데 근데 이게 아무 프로덕트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샤우트아웃 디미페이 이게 금융 제품이잖아. 핀테크잖아. 근데 이거를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이런 거를 고등학생들이 한다는 게 일단 엄청 기특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건 성인이 해도 사실 되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되게 어린 나이에 했다는 게 좀 엄청나다고 생각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이게 더 좀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이게 한국에서 일어났다. 조금 더 이런 거에 열려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은 사실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뭐 지적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수능 공부하고 입시하고 하느라 이런 거를 할 생각을 못 했잖아, 원래. 특성화거나 마이스터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어린 나이에서부터 코딩을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들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런 젊은 인재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런 대단한 걸 만들지? 또 있지만 이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원래는 그냥 한국형 인재라는 거는 시험 잘 보고 어떻게 보면 정해진 틀 내에서 정해진 커리큘럼과 정해진 틀 내에서 공부를 해서 어떤 정해진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식의 교육에 특화된 사람들이 한국형 인재였던 거고 그리고 직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이 한국에서 좀 주요한 직업들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기업 문화도 좀 거기에 많이 맞춰졌었던 것 같고 근데 실제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산업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인재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내가 이런 특성화거나 마이스터 같은 걸 처음 알게 된 게 2018년인가? 그때 우리가 병역특례 업체가 되려고 좀 알아봤었는데 그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학생을 뽑으면 가산점 같은 게 주어지는 게 있었어. 뭐 그냥 한 명 뽑자 이런 느낌으로 좀 알아보다가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대전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뭐
똑똑한 친구들이 꽤 있대. 근데 이제 나는 막 뭐 똑똑해봤자 그때만 고등학생들이 뭐 잘해봤자 라는 생각이 있었고 가산점 받아야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 한 명 뽑자. 좀 태도 좋고 그나마 괜찮은 한 명 뽑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우리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이렇게 쭉 봤는데 근데 깜짝 놀랐단 말이야. 한국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교육적으로 보수적인 나라다 보니까 마이스터고 친구들이 대학을 안 가거나 가더라도 바로는 안 가고 일을 좀 하다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졸업하고 회사로 취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선택을 한 친구들이 아마 가장 똑똑한 친구들은 아닐 거다.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었고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던 것도 있단 말이야. 어린 것도 있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이면 뭐 일반적인 입시 해가지고 뭐 막 서울대를 가려고 하든 뭐 했겠지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였는데 근데 갔는데 진짜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야. 입시 안 하는 애들 치고 똑똑한 애 이게 아니라 그냥 똑똑해. 진짜 똑똑해.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짜 쫙 면접을 봤어. 몇십 명을 하루 만에. 근데 그 중에 약간 알고리즘 테스트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코딩 테스트. 한 명은 알고리즘 텍스트북을 들고 왔어. 근데 그 알고리즘 텍스트북이 그냥 우리 대학 때 쓰는 되게 어려운 책이란 말이야. 보통 빅테크 알고리즘 면접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알고리즘 책인데 근데 이렇게 두꺼운 그걸 이제 들고 온 거야. 그래서 되게 귀여웠는데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생이지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들고 왔대. 그냥 들고 온 거야. 이걸 무슨 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고 온 거야. 어, 되게 귀여웠고. 근데 그거를 나는 그걸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론 쪽에 해당되는데 그런 쪽으로 되게 똑똑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센스라든지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는 엄청 놀랐고 그래서 원래 한 명 뽑으려고 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인턴으로 아마 2명 뽑았었고 나중에 우리가 세명인가 4명까지 늘어났었어 한때. 근데 그때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그 원래는 마이스터고 친구들한테 그 병특 TO가 무제한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해에 갑자기 한 명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 지금 뭐 토스 뭐 이런 데 다니고 있어. 그래서 다 잘 나가고. 근데 아무튼 그때 그런 걸 처음 보고 좀 내 시각이 바뀌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지원을 하면 이력서를 보든 포트폴리오를 보든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또 주변 다른 회사의 개발자들한테 혹은 대표님들한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의 개발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느끼는 게 정말 전공자들 혹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를 넘어서 더 잘한다는 의견도 되게 많아. 근데 나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거든. 못지 않다는 이해할 수 있어. 이 친구들도 어쩌면 공부해서 갈 수 있는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 명문대를. 그래서 그런 명문대 출신 못지 않다라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나도 좀 그런 포인트가 느껴질 때가 있긴 하거든. 뭔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약간 이게 언어랑 좀 비슷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언어도 5살인가 3살 이전에 배우는 게 정말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때고 그 다음에 더 늦게 배울수록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언어는 정말 빨리 배우는 게 좋은 거고 축구도 어렸을 때 배운 사람과 커서 배운 사람을 축구하는 거 보면 딱 알아. 그러니까 커서 배워서 재밌게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기본적인 어떤 뭐 폼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했구나, 아니구나가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 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 경험상 대부분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코딩도 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언어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배운 사람과 커서 배운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는지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배워서 이게 내 언어라고 생각하면 이 언어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코딩도 내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확실히 느낀 장점은 이제 코딩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그걸 습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거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새로운 거 나오면 배워가지고 적용하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걔네들한테는. 근데 그게 사실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의 굉장히 큰 부분인데 마치 언어처럼 일찍 배운 언어처럼 좀 체화돼서 그냥 편하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고 방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디미페이 만드는 과정도 보면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고등학생의 그런 생각 프로세스라기보다 좀 더 정말 제품을 만든 사람의 생각 프로세스라는 생각이 들거든. 문제 정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이런 게 사실 중고등학교 때, 특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 오히려 뭔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유형들을 공부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하는가를 그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갇혀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좀 열려있는 사고방식이 좀 일찍부터 습득돼서 그게 좀 몸에 배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약간 언어를 일찍 배워서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되듯이 코딩도 좀 그런 건가? 그리고 뭐 코딩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들에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영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일찍 배운 사람들이 확실히 이런 걸 좀 더 편하게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보통 좀 성인이 되고 나서 뭔가를 배우면 배우면서 재미도 있지만 좀 많은 경우에 그래도 커리어랑 연결을 짓는다거나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 하에 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얘네들은 다 약간 놀이인 거잖아. 막 심지어 나는 이 고등학생 친구들도 지금 하는 공부들이 커리어로 이어질 거긴 하지만 약간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게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제품 만들고 매점에 줄 길었고 막 현금 들고 다니기 귀찮았는데 라는 그 마음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게 컸을 거고 그래서 뭐 예전에 막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도 실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하기 전에 각자 그런 어렸을 때 하던 프로젝트들도 생각해보면 그냥 다 재미로 하는 거잖아. 뭐 빌 게이츠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런 반 배치? 반 배치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이랑 자기랑 같은 같은 반에 되도록 하고 다 재미로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틱톡 만드는 것도 커서 배우면 나 뭐 하지 하다가 영상 커리어로 나가볼까 하면서 영상 커리어 어떻게 나가지? 편집 툴 공부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걔네는 그냥 틱톡 보다가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그냥 틱톡에 그 편집 그 기능 들어가서 그냥 만드는 거잖아. 막 공부해서 만든다기보다 그냥 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솔직히 퀄리티가 좋잖아. 엄청 좋잖아. 그래서 이게 부러우면서도 무서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습득해서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무튼 커서 그런 엄청난 그 모수가 많아야 또 위대한 사람이 그치 나오고 어, 전체 퀄리티가 더 올라가. 그러니까 모수가 뭐 많아졌다를 넘어서 나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있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커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은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테크 뭐 코딩을 하든 그런 뭐 전자제품을 다루든 이런 거를 그런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이제 커서 자연스럽게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런 거를 그런 기업을 만들었듯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 특히 정말 제일 뛰어난 사람들은 입시하느라 바쁜 게 한국인데 일단 모수가 생겼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는 밝다. 미래는 밝다는 생각이 들고 IT 기업들이 뭐 요즘 그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들 많이 뽑고 있고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어린 나이에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역량을 펼치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 그런 실무 역량을 어렸을 때부터 쌓아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부분과 함께 기업들도 그렇고 또 그분들도 좀 더 많이 앞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회사를 들어가는 거니까 다 본인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그래서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 환경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뭐 되게 어린 나이부터 막 협업하고 프로덕트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 이제 딱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 서울대 컴퓨터과 나왔는데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분명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각자 다르게 시간을 보낸 거잖아. 다 뛰어난 분들인데 성장한 방향이 조금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나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는 그런 거일 텐데 이제 분명히 갓 성인이 된 그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분들이 뛰어난 그런 뭐 실무적인 지식이라든지 습득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의 처세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좀 겸손한 자세로 나는 기본적으로 너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앞에 계속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만 갖고 이제 회사에 가기보다 그래도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는 걸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겸손함을 갖고 가면 이제 더 뛰어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더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